어젯밤 늦게까지 사실 인사청문회가 있다가 결국은 13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김민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는데 김 후보자가 이제 세월호는 죽음의 구판, 쌍용차 노조 자살특공대 발언, 과거 발언에 대해서 상처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청문회를 했는데 또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반성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잠시 청문회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과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사과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은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강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는 아니 지금 없어요. 이 청...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줘도 뇌물도 알지도 알겠습니다.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시대 때 그럼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 어떻게 인정한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네, 김 후보자가 아까 그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뇌물죄면 저도 뇌물죄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게 왜 무슨 맥락이지 싶은 의문이 들긴 네, 했는데. 저도 독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두 분은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냥 뭐 끔찍했어요. 네, 날씨만큼. 그러니까 김문수 고용노동부 후보자를 임명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빨간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이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을 인사를 했을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잖아요. 후보자가. 그러면은 저는 빨간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저는 이건 이제 고용노동부 후보자의 발언이지만 이걸 임명한 임명권자에게 들어야 될 문제가 됐다.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습니까? 이거는 국민한테 답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고요. 저는 두 번째 얘기하면은 노동관에 대해서,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분이에요. 예전에 노동운동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노동계에서는 노동운동가 김문수는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향한 친일파가 예전에 독립운동했다고 해서 자기가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미 노동계에서는 하나로서 다 끝났잖아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폭탄을 통해서 그 가정을 파탄시켜야 된다. 노동자의 가정을 파탄시켜야 된대요. 불법 파업하면. 이런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노동정책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고위공직자라면 뭐가 중요하죠? 올바른 역사인식. 그다음에 국가관. 올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국적이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다 일본이면 우리도 지금 일본 태생의 후손입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본인이 고위공직자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을 임명을 왜 했을까? 그다음에 저는 기함했던 게 발언 중에 여성관도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절반을 여성이라고 봤을 때 예전에 보니까 발언 중에 18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또 피트니스도 하고 해서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이런 여성관을 갖고 있는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금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이게 끔찍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참 기괴한 청문회를 보고 있었다라고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발언 꺼내서 여성관까지 이렇게 검증하면 2018년이면 노무현 6년밖에 안 대통령 돼요. 예전 책에 되게 유명한 발언 있지 않습니까? 여자 보고는 3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발언이 있고요. 막말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최고의 막말을 일삼았던 이재명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일이 꺼내서 대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뭐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저도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조금 유연한 태도는 좀 보여주셔야 된다. 이게 진짜 싸우러 나온 건 아니겠지만은 좀 싸우러 나온 것처럼 비춰지는, 그리고 뭐 이런저런 그 의혹과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본인의 어떤 관념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본인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자가 얘기했던 몇 가지 뭐 일제시대 때 국적이 뭐였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정신 승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로 이때 우린 주권을 뺏기지 않았다 이렇게 할 거면요, 지금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해서 토지 소유 허가받은 대촌남경의 아들 이성윤 의원한테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왜 창씨 개명하셨는지, 왜 창씨 개명한 이름으로 땅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정말 우리가 나라를 뺏기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있었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건국 과정을 거칠 수 있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다만 이게 싸우듯이 비춰지는 것, 그리고 또 노동 문제를 논해야 될 자리에서 너무 역사 문제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지금 누구 개인 한 명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바뀔 내용입니까? 역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있었던 그 일련의 말도 안 되는 의혹과 루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이제 최순실과의 관계와 그리고 미르케이 재단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탄핵받았지만은 그 과정이 지난했던 과정을 지켜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뭐 구술했다, 거기에서 뭐 비아그라가 들어갔다, 정유라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다, 팔선녀가 목욕탕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세월호는 인신공약을 위한 거였다. 근데 이게 지금 잠시만 이것만 얘기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김문수 네. 후보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탄핵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사실은 제대로 법원의 판결과 이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요, 이런, 탄핵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한 법적으로도 된 얘기잖아요. 거고, 네. 나중에 이제 역사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 지금 어느 개개인이 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은, 다만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김문수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짜 뉴스에 가장 피해받은 한 명이라고 봅니다. 경기도지사 때 이제 대권 후보로 이름 날리고 했을 때 그때 김문수 전화갑질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화갑질이 뭐냐면요, 남양주 소방서 지나가다가 남양주 소방서에 전화해서 관등 성명 대라고 한 겁니다. 그거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김문수 지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를 살펴보면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 겨울에 남양주에서 70대 어르신이 동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동사가 왜 발생하냐면요, 그 남양주가 도농복합도시지 않습니까? 논도 많고 밭도 많습니다. 근데 술 취한 분이 그 소방서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를 하니까 소방관이요, 장난 전화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라고 자기가 임의로 장난 전화로 판단하고, 그분은 결국 몇 시간을 더 버티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했다가 같은 답변을 듣고 동사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을 당시 경기소방의 총책임자였던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응대하면 안 된다, 어떤 전화가 온다 하더라도 장난 전화로 판단하지 말고 관등 성명되고 똑바로 대응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겨울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내용을 확인한 거죠. 확인한 건데도 여전히 관등 성명과 대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하면서 관등 성명대라고 했던 부분이 마치 전화로 갑질하는 지사로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저는 그 이후로 김문수 지사가 좀 본인에 대한 어떤 의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거는 본인의 정치적 과정에서 하실 거고, 지금은 국무위원으로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조금은 유연하고 조금은 좀 숙이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난 듭니다. 김문수 대변인 줄 알았어요. 지금 엄청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 자체를 주담을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살아온 삶을 이렇게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를 하려면. 저는 경산호 위원장의 자격도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옛날 일 갖고 그러냐라고 했죠. 그러면 2023년 경산호 위원장 할 때 불과 1년 전에 했던 발언을 좀 알려드리면 뭐라고 하냐면요, 젊음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애를 낳아서 키울 줄 알아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 못 낳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개 안고 다니는 게 그렇게 허투루 보입니까? 우리 말하자면 우리 반려견들에 대한 그 반려인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국가에 충성 안 하고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냐? 다 행복은 각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인식 자체가 국민의 자격이 없다. 말씀한 대로 일본 국적이다. 주장하세요. 탄핵이 잘못돼서 주장하세요. 빨간 윤석열 주장하세요. 근데 국무위원으로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개인 유튜브 열고 열심히 국어 유튜브 하시면 되고 태극기 집에 나가서 태극기 흔드시면 돼요. 그런데 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무위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왜 역사인식에 대해서 말을 못하죠? 아니면 상식이라도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역사책만 좀 들춰보면 당시 일제시대는 일본의 국적법이 조선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적이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19년부터 45년까지 임시정부 발로 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국가를 인정해달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런 걸 들춰보면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일본 국적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소신 발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몰상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갖추지 못하면서 우기는 게 국무위원 자리는 아니다. 라는 것이고 저는 여성관, 역사관, 정치관 그다음에 현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을 빨간이 뭐예요? 빨갱이라는 저는 표현 같아요. 그런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를 왜 받느냐? 그 자체로 자존심도 없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국무위원이 맞느냐라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건 평가 대상도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청문회 앞에 앉아있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아까 길게 사실은 119 갑질 논란 얘기하시면서 가짜뉴스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국민의 판단이 끝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맥락에 대해서 보도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이제 파행했던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야권에서는 최악의 인사참사다. 지명철에 거듭 촉구를 했고 여당은 검증 없는 막말과 모욕주기 청문회였다. 반박을 했는데 사실 대통령 장관 임명은 다시 또 반복될 것 같아요. 아니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런 전략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국정원 스타일인데 김문수 후보자를 보낸 이유가 정치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서 던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국민들이 이제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이런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청문회를 하고 있고 또 여야 간에 막 싸웠잖아요. 고성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면 국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거든요. 그러면 등을 돌리면 국정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럼 평가를 안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무능한 국정 운영자들은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게 오랫동안의 관행 같은 거였는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김문수 후보자 누가 보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쌍용차 노조의 그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고 노동자들 없는 사람을 가정 파탄시키겠다고 못을 박고 여성들의 어떤 비하 발언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의 어떤 노동 가치에 대해서 못을 박는 이런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니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과거 발언에 대해서 좀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되고 지탄받고 있으면은 저도 김문수 후보자에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좀 사과할 건 사과하시고 숙일 건 숙이셔라. 지금 과거에 대해서 본인의 과거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셔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친일이니 막말이니 뉴라이트니 이런 부분으로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민주당이 검증하고 싶으면은 그 부분을 물으시면 됩니다. 자꾸 이렇게 옛날 책 드러내고 하는 거면은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거 진짜 과거 워딩 싸움하고 들어가면은 절대 밀리지 않을 생각이 있어요. 다만 정말 저도 김문수 후보자는 요청드리고 싶어요. 뭘 할지를 얘기해라. 뭘 지금 그 본인이 해명할지보다 뭘 할지를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오히려 지금 정권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이 쌍용차 부분이나 세월호 부분도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오죽하면 이 부분은 좀 사과를 하고 가라라는 식의 질문을 했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봐도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게 무슨 소신인 마냥 하는 것이고
일본 국적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사 이식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국적을 본인 마음대로 바꿔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개인으로 주장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국무위원 자리에 왔을 때는 설령 이게 본인의 소신과 반하더라도 국무위원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오염시키거나 망치지 않으려면 발언을 해야죠. 우리의 국적은 조선이었고 대한제국이었고 임시정부였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렵냐? 라는 측면에서는 임명권을 철회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그런 좀 뭐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 대해서 아무래도 야당과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적임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인사권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 게 아니냐. 이제 제정신 박힌 사람은 윤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이 개혁하겠다고 개혁신당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근데 저는 뭘 개혁했는지 모르겠어요. 개혁신당에 지금 현역 의원이 3명인가요? 3명인데 무슨 입법 과제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다만 그렇다면은 누구를 대변하는가에 대한 좌표를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 누구를 대변할지의 좌표는 오히려 반윤에만 찍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좀 조롱적 막말을 가지고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저는 천하람, 이준석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비례대표 하면 참 좋은 캐릭터들이거든요. 그 에너지를 꼭 이렇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제 뭐 일어나고 있던 그런 자중질환들 먼저 저는 해결이 됐는가? 모두 다 덮어놓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개혁부터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 없다. 뭐 제정신 박힌 사람이 없다. 이거는 그냥 말로 하는 조롱이거든요. 이거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평론가가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그 자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부분이 오히려 반개혁적이고 더 구태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조롱당할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사 자체를. 좀 이렇게 잘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나.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정신 박힌 사람이 윤석열 정부 일 안 하려니까 결국에는 조금 좀 하자가 있는 사람들만 인사를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이윤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청문회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MBC를 무너뜨리겠다. 그게 방통위원장 입에서 할 얘기냐? 그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방통위원장이 설사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거를 속기록에 남기는 자체는 오만한 거예요.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무너뜨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다 보는 청문회에서 하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만해요. 인사권자가 모든 거를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본인 뒤에서 다 편의를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을 무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국적이라는 얘기도 하는 것이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망언도 사과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는 박근혜 탄핵에 잘못됐다? 이건 이미 헌법재판소가 사법 근간을 가지고 판결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포괄적 뇌물죄로 집어넣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면 그럼 현 정부에 대해서 그냥 투쟁을 하세요. 나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까운 시간에 이 청문회를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거기서 왜 반대를 하고 있냐고요. 저는 이게 다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부를 기괴하다 그럽니다. 이상하지도 않아요. 정말 기이하고 괴상하고 뭐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 저 아까운 민생을 논할 국회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천하람 의원도 오죽하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겠어요. 그런 빌미를 안 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한테 포인트를 따는 길이다. 계속 이런 조언을 해주면 뭐합니까? 듣질 않으니까. 아까운 민생을 논해야 될 국회에서 자꾸 친일 프레임 아니면 계엄의 위기 이거 가지고 지금 민생과 어긋난 얘기를 하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문제죠. 저도 우리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김문수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쪽 분야에서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사람을 등용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보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전투력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이거를 지금 이 여소야 때의 국회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도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피차가 어차피 양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있다면 그럼 딱 하나.
그럼 정부한테 일할 기회라도 한번 줘야 된다. 어차피 누가 오더라도 다 부적격이 나올 텐데 그냥 정부에 일할 기회를 한번 줘보고 그거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다 소요 잃고 요양권 고치는 일을 왜 국민이 세금 내서 아까운 세금 내서 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권력적인 국민은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일 잘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만약에 이승환 위원장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일단 써보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직원이 좋나 안 좋나, 내가 월급을 줘도 되나, 내가 이거 믿고 맡겨도 되나 하고 면밀히 살핍니다. 일반 기업도. 근데 국가 운영이에요. 국가 운영이라는 것들이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막 취급을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들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막 다루지 말으라고 야당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막 다루지 마세요. 김문수 후보자 같은 사람 보내서 거의 뭐 지금 이 취급주의라는 유리장 같은 국정을 대한민국을 그냥 막 상대로 던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정말 이 민심의 이 비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아니면 포기했거나 그런 것 같아요.